오랜만에 한솔재즈를 정리했습니다. 작년 7월에 13,850원 할 때 정리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회사 오랜만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주가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1,46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2,728억 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10.25%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현재 주가 11,460원인데 작년 9월 19일 날 17,550원 찍고 약 34% 정도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제가 최초로 분석했을 때는 여기 작년 7월 26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9월 말에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거에 비해서 주가는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입니다. 2015년에 이 회사는 지주회사 전환이 돼서 한솔홀딩스로 분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2016년 4월에 25,224원이 최고가였고 코로나 시국인 2020년 3월에 7,900원으로 최저가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가는 역사적 바닥권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쭉 장기 차트로 보면 고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수급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작년 오를 때 같이 매수를 보였는데 작년 10월, 11월 이후에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로 보면 한 해 동안 작년하고 1년 동안 보면 외국인은 약 35만 주 순매수, 기관은 약 15만 주 순매도입니다. 숫자로 보면 아주 그렇게 크게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매출 이익 자본 보겠습니다. 당사는 2015년에 지주사 전환으로 이전 실적은 한솔홀딩스에 나와 있고요. 이후 실적만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매출이 2조 4,500억으로 이전에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상향이 됐고요. 2023년도 올해는 2조 6천억 정도로 매출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연간으로 보통 600억에서 1000억대 영업이익을 보이던 회사인데요. 좀 안 좋을 때 내려가 있고 오를 때 한 1000억 가까이 2022년에 130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약 1300억대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변동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 1분기 실적을 포함해서 시장 전망치입니다. 네이버증권 출처고요. 1분기는 약 5,514억 매출에 영업이익 2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영업이익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도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상으로 PBR 등을 보겠습니다. 예산 현금 744억 원이고요. 유동자산은 1,077억 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이 1조 2천억이고요. 부채는 총 1조 4,600억입니다. 자기자본은 현재 7,425억 원이고요. 부채 비율은 약 198% 좀 높은 편입니다. PBR은 0.37로 작년에 분석했을 때 0.48 했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내려가서 그렇겠죠? 네. 그리고 3년 평균 배당가 올해 배당 작년 22년 배당을 포함해서 3년 평균 배당은 667원이고요. 600원에서 700원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의 주식을 살 경우에 연간 약 5.82%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배당주에 많이 집어넣는 종목이죠. 작년보단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은 2조 4,500억이었고요. 2022년도 영업이익은 1,302억 원, 당기순이익은 738억 원으로 PER은 약 3.69배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 예상 당기순이익 약 800억대이기 때문에 올해도 PER은 약 3배 정도. 하지만 이 당기순이익 자체가 좀 하향 추세라서 숫자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PER은 뭐 4배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 회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한솔재진 제지회사입니다. 산업용지, 인쇄용지, 특수주지가 이제 주력이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거나 아니면 좀 이 회사가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감열지,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90% 되는 회사 부분인데 또 북미 쪽에 수출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수소재라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에서 종이 쪽으로,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시장에 이제 세계적으로. 그래서 종이가 대체재로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종속회사를 통해서 종이용기 제조 및 환경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들 그림을 보면요, 이게 인쇄용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멸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조 화장품이죠. 네, 이런 것도 산업용지로 쓰이고, 그 외에 아트지 같은 거, 외에는 인스퍼라는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그때 이제 특수지로서 이런 산업 포장지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산업용지가 약 6,292억 원으로 약 30% 전체 매출에서, 그다음에 인쇄용지 및 특수지가 1조 4천억으로 약 64%. 그래서 이 회사는 특히 인쇄용지 및 특수지 쪽에 좀 더 주력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 제품 가격은 원가 상승 및 환율 상승을 반영해서 21년 대비 산업용지는 약 13%, 그다음에 인쇄용지는 약 30%. 제품 가격으로 충분히 올려놨고요. 원가도 요거 정도입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 보면 이 회사는 원재료가 이제 국내에서 주로 이제 폐지죠. 폐지 주는 거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펄프 수입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펄프는 2022년 기준으로는 803달러 정도 평균으로 21년 대비 26%나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폐지도 약 16.8% 올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판매 가격에 충분히 전가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각 용지별로 이제 주요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용지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약품, 과자, 그다음에 생활용품 등의 포장재로 주는 전통적인 수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자상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택배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성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내수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이제 수출의 경우에는 좀 경기 동향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쪽 부분은 이제 원재료가 이제 폐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주로 판매가의 전가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수시장 점유율은 산업용지 내수시장 점유율은 약 47%고요. 그다음에 인쇄용지입니다. 인쇄용지는 반대로 전자매체 등의 발달로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도 요즘은 다 패드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종이 프린트 인쇄가 많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 속도는 좀 낮다고 합니다. 이쪽은 중국 주요 수출 시장은 북미 시장이고요. 다행히도 이쪽 아시겠지만 미중 갈등으로 중국산 지류 수출품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당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 시장 점유율은 국내 기준으로는 약 23%입니다. 다음 특수지입니다. 고급 종이 수요 증가 및 IT 기술 향상에 따라 다양한 기능지를 출현하고 있는데, 특수지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멸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는 이 가멸지 수요 증가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가멸지 공장으로 전환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세계 1위의 가멸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90%고요. 특히 북미 쪽이나 유럽, 남미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커피숍 가서 플라스틱 빨대는 못 쓰고 이제 종이 빨대까지는 허용이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제조회사는 내수 업종으로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이 회사는 보면 수출과 내수가 거의 반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회사 외화 자산이 보면은 원화 환산 자산입니다. 1691억 원 달러 기준으로, 그다음에 부채는 2016억 원, 비슷한 것 같고요. 왜냐면 그 전해에 비해서 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외환 순노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보고서 요약하겠습니다. 2월 9일 날 나온 교보증권 보고서고요. 4분기 실적 언급했습니다. 4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 감소했는데요. 매출은 캘린더 교과서 등 어떤 계절적 수요 증가로 인해서 좋았는데, 마진율이 좋았던 산업용지 매출이 재고 조정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액은 2조 원,
영업이익은 약 1,300억 정도 전망하고 있고요. 2022년 말에 인쇄용지 일부 라인이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가동하는 데는 4, 5월 달에 있을 것 같고, 이 말은 1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핵심은 1분기까지는 안 좋지만 1분기 이후로는 개선될 것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다음 유진투자증권 2월 8일자 보고서고요. 7분기 연속 매출은 20% 이상 성장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은 6,200억, 영업이익은 284억 전망한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지회사에서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사업 확대를 하고 있고, 세계적인 탈플라스틱 가속화 진행에 따라서 폴리에틸렌이죠. 폴리에틸렌 프리라는 건 이제 플라스틱을 안 쓰겠다는 거죠. 이런 대체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종속회사인 성호 MB테크가 종이 용기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종이 용기 자체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월 4일자 최근 뉴스고요. 이거는 공시된 사항입니다. 회사채 1,000억 원 조달했다. 주목해야 될 거는 금리 수준이고요. 금리 5.41%에서 5.57%의 2년물, 3년물 조달했고요. 이 회사가 금리가 상당히 높지 않다는 게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 신용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3월 30일자 보고서에는 대보 마그네틱, 이거는 코스닥 기업이죠. 2차전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보 마그네틱이 매각을 진행 중인데 후보군이 한 4군데로 압축되는데 그 중에 한솔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실사 작업 진행 중이고요. 4월 말까지. 이거 괜히 인수하면 이제 또 2차전지 관련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배구조입니다. 대주주는 한솔홀딩스가 30.49% 갖고 있고요. 한솔홀딩스의 대주주는 조동길 씨입니다. 그래서 조동길 씨가 한솔홀딩스 17.23%, 그 다음에 한솔홀딩스가 한솔재질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형인 조동혁 씨는 한솔케미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올렸었는데요. 모친인 이인이는 삼성 이병철 회장의 맏딸이었고요. 맏딸이고, 아버지 조운혜 씨는 현재 강북 삼성병원인 고려병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조동규 회장은 삼성과는 외사촌 관계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한솔재지는 산업용지, 인쇄용지, 특수지를 제조 판매하는 제조회사입니다. 당사는 국내 제지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하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둔화 우려와 4분기 실적 악화, 그리고 1분기에도 실적이 부진하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경기에 민감한 기업인 만큼 아무래도 향후에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주가가 급반등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쨌든 역사적 저점 부근이고요. 1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또 탈플라스틱 친환경 소재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했을 때 주가 하락 시 이제 분할 매수를 해볼 만한 회사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